안녕하십니까. 황태준TV의 김현광입니다. 오늘 월간조선 신승민 기자님 모시고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, 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예. 돈 얘기 시작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하네요.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. 네, 맞습니다.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. 세상 살면서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다.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있는 거, 누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뭐 돈 걱정은 뭐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어떻게 살아보면 인생살이가 이제 돈 걱정하다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. 문제는 지금 이제 100세 시대예요. 맞습니다. 지금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정확한 답을 내주는 데도 없어요.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국민연금 뭐 정도지 70세 지금 70대 80대 된 분들 이 노후 어떻게 해갈까 참 고민들이 많으신데 우리 신 기자님이 이제 20대 후반이지만 이제 월간조선 최근에 이렇게 되게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이 노후 생활 완전 정복 이제 자금인데 그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? 100세 시대의 이제 노후 대책 돈 얘기에서 제일 핵심은 뭘까요? 예.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일단 어느 정도 100세 시대가 되면은 인식을 바꿔야 된다. 어떻게 바꿔야 되냐? 75세까지 일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. 이야, 그래서 참 75세. 네. 고3 수험생 자세로 일자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요. 진짜 절박한 얘기다. 지금 미국은 국민연금 지급 나이가 67세예요. 아, 예, 예. 67세고 우리는 지금 뭐 60세, 61세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미국처럼 67세 되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70세가 돼야지 연금을 받아요. 그리고 이제 연금을 조금 더 뒤로 늦춰서 받으면은 지급 액수도 좀 많아지고 하니까 예. 이분 이야기가 큰 과장도 아닌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미국 사람들은 지금 70이 돼가고 있으니까 70이 될 때까지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. 예, 맞습니다. 그럼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일자리를 찾는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근로 의욕도 늘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도 하게 됩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제가 75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건강도 이제 챙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들고요.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. 뭐 600만 원, 700만 원 정도 이제 중년일 때 받았는데 그렇죠. 이제 은퇴할 무렵에 네네. 사실 월 600, 700이면 1억이에요. 큰 그렇습니다. 돈입니다. 세금 네네. 떼고 600, 700 받으면 그게 억대 연봉이라는 건데. 네네.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,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,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, 200만 원, 이런 이제,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은 약간 또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아, 내가 그 정도 받았었는데, 이거밖에 못 받나. 내가. 그거 잊어버려야죠. 예. 그걸 잊어야 된다. 잊어야 되는 거예요. 네. 잊어야지. 네. 그래서 하는 말이, 노후의 일, 노후의 직업은 비금전적 가치도 높다. 아이 그렇죠. 예. 그렇죠. 건강도 지켜지고 네네. 사람들과 또 사귀면은 또 정신적인 것도 또 덩달아가 오는 것이고. 네네. 그래서 뭐 하나 또 추천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모아놓은 돈으로 자기가 자격증을 또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따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좋다. 그게 또 이제 근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. 이런 것 같아요.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예. 뭐 정말 뭐 미국 말로 뭐 from hand to mouth 이게 하루하루 벌어먹기 살고 힘들면 이런 얘기 할 수 없겠지만 예. 자격증 예를 들어서 뭐 저 화이트 칼라로 살았다고 저 연봉 1억짜리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게차라든지 지금 요새도 택배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아마존 택배도 있고 택배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네네. 뭐 쿠팡 택배도 있고 우리가 나이 든 분이 배달의 민족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. 그 택배를 한다든지 어떤 틈새 시장에서 저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100만 원을 벌더라도 네, 맞습니다. 일을 해야 된다. 75세까지. 일을 해야 된다. 그러면은 그게 더 많은 행복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그래. 하죠.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려면 마음과 예. 마음도 다운사이징이 돼야 되고 네. 내가 뭐 왕년에 이런 생각하면 네. 100만 원짜리 월급 못 할 거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택배 저기 트럭 하나 사가지고 뭐 네. 동네 뭐 택배라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치킨집 이 양반 얘기 중요한 얘기가 있네. 네네. 치킨집 차리려고 절박하면 치킨집 빨리 차려야 되겠지만은 예.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 1,000만 원 들여가지고서 자격증도 따고 뭐를 일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라. 네, 맞습니다. 이게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예요. 옛날 네, 같으면 뭐 아니
환갑되고 죽고 인생 70 고래 아닙니까? 70이라는 게 사람이 70 산다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었는데 이제 예. 70잔치, 칠순잔치도 안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. 예, 맞습니다.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다운사이징을 하라는 게 또 이분의 충고네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자, 지금 뭐 저 시가 뭐 10억, 15억 하는 그 집 가지고 있으면서 하느니 그거를 주택연금에 넣어가지고 60만 원, 100만 원을 받으면 그게 나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이거를 아들한테 뭐 좀 줘야지. 딸내미 시집 가는데 이거를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 줘야 돼. 정부가 맞습니다.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. 네. 아버지 15억짜리 아파트 가졌는데 아들은 2억 3억짜리 전세도 못 사가지고 장가를 못 가면 대한민국에 어떤 아버지 엄마가 그래 내 노후를 위해서 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. 내 아파트 주택연금 하겠다고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네, 맞습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빨리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시집 장가 갈 사람들 우리 신 기자님 갈 때는 한 달에 10만 원, 15만 원 내고 살 수 있는 좋은 임대주택들을 전국에 여기저기 서울, 강남에도 저 그린벨트 헐고서 예. 자꾸 왜 아파트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? 30평짜리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저 임대주택 100만 원, 200만 원 지어서 네. 해결해줘. 이거는 이 한국적인 문화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아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이거는 정부에서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60대, 70대들의 이 집 애물단지인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. 네.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네.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 여기 이제 소장님은 집이 재산이 전부인데 어떻게 손을 대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요 뒤에는 네. 아들, 딸 뭐 전세라도 마련해 줘야지라는 현실적인 숙제가 그렇죠. 있으니까 네. 그 고민거리가 있죠. 네. 그 숙제는 정부가 풀어줘야 돼. 개인이 할 네,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주택연금을 들면은 72세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을 이제 100만 원 정도 받고 이제 주택연금을 6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노후 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천을 하긴 했습니다. 예. 그래요. 이제 집을 이제 집의 비중을 뭐 줄여라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우리가 너무 자산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동산, 부동산이 적절하게 돼 있었는데 뭐 은퇴하고 나면은 달랑 뭐 손에 1억 있고 네. 현금 1억 있고 집 한 채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네.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네, 그걸로 뭔가 다른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또 상황이죠. 예. 우리 애청자님들 이게 뭐 야 이 깝깝하다고 그러시겠지만 이건 마음을 바꾸는 게 우선인 것 같아. 네, 맞습니다. 야, 뭐 내가 70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100세 시대에 나고 네, 가는 거니까. 네, 3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. 네. 저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월간 조선이 미래에셋하고 이제 손을 잡고 했는데 그 미래에셋 같은 전문 금융기관에 가서 한번 나의 그 금융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받고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그 상담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 20대부터 뭐 노후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애청자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, 자 50대 이후는 어떻게 자산 관리해야 되는지 좀 인상에 남는 거 예. 한번 좀 상세한 거는 이 책에 다 들어 있으니까 네, 맞습니다. 애청자님들도 한번 뭐 책 뭐 사서 보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부록 만들면서 참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. 꼭 권해드리고 싶다 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? 이제 50대, 60대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은퇴 기로에 이제 서 있는 분들입니다.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, 나는 언제 해당이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더 벌 수 있는 몇 년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면은 그 은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마련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이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은
퇴직금을 이제 탔을 때 그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? 그 퇴직 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추천을. 근데 요즘 100세 시대에 뭐 퇴직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? 다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 다 연금 받지 뭐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요.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면은 0.6%더 받을 수 있다. 그래요. 이렇게 얘기를 나이 했습니다. 좀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더라고. 네, 네, 맞습니다. 뭐 이 밖에도 이제 더 나이가 이제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연금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장기 요양 보험은 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. 그게 저 주택연금 뭘 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. 자 애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부모님 그 재산 네. 그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네. 그 살아 있는 동안은 받지만은 네네.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네, 집을 맞습니다. 이제 집이 날아가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뭐 자녀들이 못난 자식들이지만 뭐부터 요새 뭐 이렇게 넉넉한 자식들이 많나. 그러니까 예.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하는 건데 네. 이게 정말 나라가 해결할 일이 많은 거예요. 네, 이게 너무 맞습니다. 노후라는 게 뭐 그 저 국가 뭐 영국이 시작한 게 뭐 무덤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예. 이 무덤 가는 기간이 뭐 100살이 돼버리는 세상이니까 국가가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. 네. 뭐 이 밖에도 이제 구직급여,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는 또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. 나이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 노령연금은 그러니까 미리 또 가입해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. 이제 당장은 좀 지출이 되겠지만 노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이제 연금 상품들이 있으니까 미리 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옛날에 뭐 10억 만들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뭐 네, 맞습니다. 현찰 10억 갖고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 그러는데 예.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. 그러니까 네, 맞습니다. 제가 보니까 저 책의 핵심은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네, 은퇴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살 뭐 10평대 아파트로 뭐 아니면 뭐 연립주택으로 가서 살고 나머지는 이제 저 노후 자금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근데 이게 또 애들 때문에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참 네.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. 예, 그렇지만 이건 맞습니다.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했듯이 마음을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75세까지 직업을 갖고 또 우리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또 자격증이라든지 뭐 자산 관리사라든지 또 주택 관리한다는 거든지 요즘 뭐 예. 많이 하고 자기 하지만 개발을 또 하실 수 있죠. 또 뭐 중장비를 한다든지 네. 또 70세까지는 할 수 요즘 다 건강하시니까 예, 맞습니다. 무슨 뭐 이렇게 뭐 지게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여간 우리 신 기자님이 갖고 오셨는데 이 미래에셋에서는 그 개인의 자산별 뭐 별로 최저 저 생활비를 계산해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많은데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저 상세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독자님들은 애청자님들은 이 월간조선 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보험 내는 것도 있지만 예. 내 자산 관리를 또 상담해 주니까 네, 맞습니다. 뭐 작은 자산이라도 또 뭐 상담해 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네. 그런 걸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00세 시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들 대비하시고 건강, 재테크 잘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